K9 자주포는 국내에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 무기로 평가된다. 인도, 터키, 폴란드, 노르웨이 등 6개국에 수출됐다. K9은 1989년부터 10년에 걸쳐 국내 기술로 연구, 개발한 첫 국산 자주포다. 포탑에는 8m 길이 긴 보신을 달았다. 여기에서 발사된 포탄은 최대 40km까지 날아간다. 최첨단 자동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어 표적 범위 안 명중률은 98% 수준이다.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15초 이내에 3발을 급속 사격할 수 있고 분당 6발 사격이 가능하다. 살상 반경은 한 발의 가로 50m, 세로 50m에 달한다. 인도는 한국에서 K9 자주포를 100여 대 도입해 최근 마지막 전력화를 마무리 지었으며 양국 간의 군수들부가 서로 방문하면서 국방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 작년 인도는 중국과의 유혈 분쟁을 겪었으며 이때 전면전까지 불사하겠다며 K9 자주포를 국경 지역에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중국이 곧바로 철수. 2017년 K9 자주포는 러시아 텃밭인 인도군에 채택되어 일사천리로 100대를 현지 업체가 라이센스 생산해 인도 육군에 배치됐으며 이는 굉장히 빠른 속도. 인도 육군은 K9 자주포 100여 대 도입 후 파키스탄과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투입하기 위해서 추가로 500여 대 자주포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파키스탄과 중국은 국경 지역에서 인도를 협공하고 있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인도군은 대대적인 무기 도입을 통해 국경 방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한국의 국방장관 방안으로 통해 K9 자주포 비호복합 3,000톤급 잠수함 사업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비호복합도 중지된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 사욱 국방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 UAE와 인도를 잇따라 공식 방문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특히 사욱 국방부 장관의 인도 방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7년 K9 자주포 100문이 인도의 면허 생산 방식으로 수출된 바 있으며 최근 현지에서는 추가 구매와 관련된 얘기가 오고 가는 상황이다. 사욱 국방부 장관의 인도 방문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마노즈 무쿤드 나라번의 메나지 뮤컨드 네르베인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우리나라를 방한해 우리 군 주요 지휘관들을 만나고 돌아갔다. 인도에서 만들어진 K9 자주포는 바지라, 베지러 즉 힌디어로 천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K9의 현지 생산을 담당하는 파트너사인 L&T 라센 앤드 타우브로 생산 라인에서 100번째 자주포가 만들어져 인도 육군에 인도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 정부의 고위급 소식통을 빌어 인도 육군이 3문의 K9 자주포를 라다크 지역에 배치해 고산지대 성능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다크는 인도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카라코름, 남쪽은 히말라야 산맥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해발 3,000m에서 4,000m 정도의 고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인도 육군은 고산지대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2에서 3개 포병연대 규모 수십여 문의 K9 자주포를 순차적으로 구매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추가 구매될 K9 자주포는 고산지대 작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도의 K9 자주포 추가 구매 배경에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꼽힌다. 지난해 6월 라다크 카란 중국령 자러완 계곡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최소 20명의 인도 군인이 사망하고 중국군도 다수의 희생자를 냈다. 특히 인도는 지난 1999년 파키스탄과 카슈미르를 두고 카길카질 전쟁을 벌인 바 있으며 이 전쟁을 통해 고산지대 작전에서 포병의 중요성을 깨달은 바 있다. 카길 전쟁 당시 인도 육군은 대규모 포병 전력을 전개해 파키스탄 육군을 화력으로 압도하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 최근에는 현지 사정으로 연기했던 호주도 자주포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국 방산업체가 사업을 따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K9 자주포는 2001년 터키의 10억 달러 규모 기술 이전을 시작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수출을 이어왔다. 인도에는 100문을 수출했는데 10문은 한국에서 제조하고 90문은 인도 현지 한화 디펜스 공장에서 생산한다. 폴란드에는 포탑을 제외한 차즈만 120대 수출하며 폴란드는 K9 차체에 폴란드가 개발한 포탑을 얹어 사용한다. 호주군은 이번 사업으로 장갑차 400대를 도입하는데
사업비는 5조 원 규모다. 하지만 사실상 5조 원을 10배 이상 넘어선 55조 원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호주군 사업의 승자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50조 원 규모의 미군 장갑차 사업도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이뤄질 본격적인 승부에 앞서 전초전을 치르는 셈이다. 미국과 영국의 방산 기업은 호주군 장갑차 사업의 1차 관문에서 탈락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장갑차 교체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한국과 독일은 최대 4천여 대의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하는 미군 사업에서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미군의 요구 성능은 호주군 사양보다 방호력을 더 높였을 뿐 크게 다르지 않다. K9의 위력은 연평도 폭격 시에 그 성능을 인정받아 전 세계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K9을 운용하는 나라는 터키와 인도입니다. 터키는 초기 8대를 직도입하고 나머지 300여 대는 터키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하여 T-155P-Rutina라는 이름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국내 생산 90대를 인도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여 K9VAJR8라는 이름으로 인도 국내 방산업체인 라센앤타업으로 LNT사에서 면허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약 6억 4천만 달러의 총 100대 수출을 하였습니다. 특히 인도군은 K9을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두 나라의 주력 자주포인 중국산 자주포와의 화력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러나 분쟁 중 K9의 압도적인 성능으로 인도군의 완승으로 끝나게 되어 K9의 명품성을 입증했습니다.